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TI 랩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네, 오늘은 디자인 패턴트 맵 on innovative measure for cooperative design strategy에 대한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특허 설계에 필요한 이 디자인 패턴트 맵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을 하자면 어, 특허 설계에 대한 지도인데 특허를 만들 때 이제 특허 능력과 특허 필요성의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매트릭스 기반으로 만들어서 어, 이 설계 전략 수립을 할 때 이 전략 어떤 게 더 필수적인지에 대한 전략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 특허 디자인 맵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인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 메소드, 서머리 앤 컨클루전 순서입니다. 네, 인트로덕션에서는 뭐 특허가 왜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 특허를 이용해서 기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에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기술 내용, 기술 개발 동향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포함한 많은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발명의 90에서 95%가 특허 문서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뭐 기술의 80%는 다른 전문적인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허는 이제 거대한 기술 데이터베이스로 저희가 인터넷에서도 많이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특허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돕고 이 미래 연구와 개발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기술의 이용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식경제 시대의 도달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효율적인 전략으로서 이 지적재산권, 여기 안에 특허가 포함되는 거죠. 지적재산권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초국적 기업은 연구 자본, 기술 자원에 대한 특허권 입수에 대해서 대량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높은 특허 충성도가 많은 기업의 중요한 수입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특허를 이용해서도 이제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하고, 이 특허는 기술과 법적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뭐 발명과 똑같은 거죠. 창조를 도와주고 이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는 기술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 경쟁력 관점으로 이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기업은 전통적으로 이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순서대로 OEM, ODM, OBM 이렇게 차례대로 원래 이어져 있었는데 뭐 이렇게 차례대로 변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OEM, ODM, OBM, OPM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OEM은 구매자의 세부 사항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고 뭐 그 다음 단계인 ODM은 구매자의 세부 사항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고 거기에 설계까지 하는 기업이고 그다음 OBM은 제조업체는 자체 브랜드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OPM은 P가 페이턴트죠. 제조업체는 상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특허 및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OEM, ODM, OBM 이 순서대로 이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로 기업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현재는 지식 기반의 기업들이 많아짐으로써 이 비즈니스 모델이 OPM이라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받아들여서 시장 점유율을 위해 이 경쟁자들과 이 OPM을 특허와 마케팅 능력으로 이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특허 기반 경쟁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정보의 검색과 특허 정보에 포함된 기술 개발의 씨앗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정보의 시각화 표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OPM 비즈니스 모델이 이 전통적인 것들의 모델에 비해 뭐 현재는
OPM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특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인 특허 맵이 특허 지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체 디자인을 전략, 자체 디자인 전략, 이 설계 전략인 거죠. 어, 여기는 좀 제품 중심의 제품 설계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설계니까. 네, 디자인 그 자체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며 디자인 특허 맵 기법을 사용하면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디자인 전략 수립은 시장의 소비자 피드백이 크게 의존하였는데 미래에는 기업이 수동적인 시장 조사만이 아닌 새로운 이런 데이터 관점의 특허 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사용 가능한 기능과 자원을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디자인 전략, 이 설계 전략을 추가로 공식화하려면 디자인 특허 맵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특허 지도를 구축해야 되는 주된 이유를 이 더원이라는 학자가 정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특허 정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 번째 특허에서 기술 설명의 주요점을 이해하고 특허권 분쟁을 막기 위해서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객관적인 자기 평가, 자기 회사의 특허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특허와 기술의 강한 전략을 설립하기 위해서고, 네 번째가 특허 맵은 자신의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에 빠지는 것을,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네, 위반 행위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전략으로 공격과 방어 포지셔닝을 하기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특허 맵을 구축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기존 특허 디자인 맵의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디자인 특허는 다른 범주에 비해 확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자인 특허 지도, 그러니까 설계 특허 지도를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적 데이터를 포함한 출원수, 특허 출원일 이런 실용 특허 데이터와 다르게 이 설계 특허는 이 그림으로 보시는 설계 특허는 창의성과 유사성과 같은 질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정량적인 특허 맵보다 작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특허 맵과 관련된 특허 문서나 출판물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크게 디자인 퍼블리케이션의 두 가지 범주, 디자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페이턴 파티큘러이고, 두 번째가 테크니컬 데이터인데,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랑 세컨더리 데이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범주로 나누었고,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 주요 데이터들은 특허 발행 번호, 특허 출원일, 특허 소멸일, 타이틀, 앱스트랙, 클레임, 디스크립션 등을 포함한 이 포괄적인 이 특허를 특허 관보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특허 관보라는 게 가제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특허 관보라는 게 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특허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간략적인 포괄적인 특허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세컨더리 데이터는 디자인 특허가 제공하는 실제 범위이며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리적인 가치를 또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를 보시면 디자인 특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주요 목적은 두 가지 데이터,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랑 세컨더리 데이터를 모두 고려해서 디자인 특허 맵을 만드는 것이 연구의 초점입니다. 네, 제안한 방법론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델을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특허 데이터 분석, 두 번째는 디자인 특허 맵 생성, 세 번째는 디자인 특허 전략 공식화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데이터 분석에서는 샘플 특허의 범위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프라이머리 데이터 분석, 세 번째는 세컨더리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특허맵 생성에서는 디자인 특허를 위한 전반적인 클러스터링 그래프를 구성하고 디자인 특허맵을 위한 추세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특허 능력과 특허 요구 정도를 활용한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고 디자인 전략을 공식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특허 데이터의 분석 첫 번째 스텝에서는 어, 첫 번째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샘플 특허 데이터의 범위 결정을 할 텐데 여기서는 1992년에서 2003년 실제 샘플 기반 바이사이클 프레임 자전거 프레임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를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고 기술적 데이터의 약간 세컨더리 데이터죠. 예, 정밀한 분석 해석을 위해서 평균 10년 경력의 11명 디자인 특허 심사위원과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하고 디자인 특허 분류에 012, 011에 대한 IPC 번호 같은 거죠. 그 디자인 특허 분류 번호랑 이 96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주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가제트로부터 7가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특허 출원 번호, 접수일, 출원일, 특허 국적, 특허권자, 특허 법적 상태, 특허 소멸 날짜까지 이 7가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허 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96개의 샘플을 이용하는데 1에서 86번까지는 독립적인 디자인 특허이고 87에서 96은 이 통합된 디자인 특허입니다. 통합된 디자인 특허가 뭐냐면 87에서 91까지의 이 독립적인 특허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이 13번 샘플에 디자인이 되는 뭐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특허가 이 통합된 디자인 특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통계적인 데이터는 이 바이사이클의 평균 보류 기간은 367일이며 평균 생존 기간은 1100일 그리고 생존율은 전 세계적으로 생존율은 19.8%인데 여기서 특허권자의 생존율의 탑3 특허권자는 죄송합니다. 생존율은 19.8%고 그 다음에 이 96개 데이터의 탑3 특허권자는 대만인이 90%, 뭐 미국이 6%, 일본이 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프레임 관련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대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저희가 바이사이클 프레임 관련된 외형과 시리얼 넘버를 이렇게 그림 카드로 묘사를 해서 텍스트 정보는 또 제거를 하고 그림 카드만 이렇게 묘사를 해서 이 디자인 특허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 96개의 특허 샘플을 클러스터링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관련해서는 이 디자인 특허 심사관들이 클러스터링을 해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SPSS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차원 척도 MDS라고 이 다차원 척도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2에서 6차원 표현해서 이 96개 특허 샘플을 클러스터링 값을 이 스트레스랑 RSQ의 값을 확인해서 가장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2차원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차원 척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다음 장에 보여드릴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군집 분석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 분석과 같이 개체들을 대상으로 변수들을 측정한 후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과 아니면은 비유사성을 측정해서 이 개체들을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점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값과 RSQ 값은 이 다차원 척도법에 나오는 이용되는 값들인데 이 스트레스 값은 이 관측 대상의
상대적인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점들이 적합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RSQ는 스트레스 앤 스코어 코릴레이션인데 0과 1 사이에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0.6이면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 제곱값과 네,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는 스트레스의 점수의 기준에서 뭐 적합성을 판단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차원 척도는 또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는 게 디폴트로 돼 있어서 2차원 지각 지도를 통해서 이 각 특허들이 어떻게 위치되었는지 이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디자인 특허의 전반적인 군집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위에서 특허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특허 심사관들이 클러스터링을 하였는데, 뭐 그 클러스터링 한 것과 이 MDS의 결과를 토대로 이 2차원 좌표를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각 점의 이 점들은 다 독립적인 특허입니다. 그래서 A에서 H 8개의 주요한 클러스터로 표시가 되었고, 각 동심원은 독립 디자인 특허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된 디자인 특허에 의해서 이 가상 범위를 가상 특허 범위를 나타내고, 예를 들어 특허 이 클러스터 A에서 이 87, 뭐 그리고 91번까지 이렇게 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13번 이것을 다 합치면 통합적인 13번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가상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줬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의 해석을 먼저 해드리자면, 첫 번째 A와 D는 클러스터에 특허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B, E, G, H, B, G, H 클러스터는 밀도 면에서 다른 이런 A와 뭐 D에 비해 밀도가 엄청 높지 않고, 그래서 뭐덜 압력을 받고 있고, 이 내부에서 기업의 특허권의 경계들이 각자 이렇게 회사들이 건들지 않는다고, 경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ABC 그 다음에 DEH, DH, FG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자전거 프레임의 종류로 나눠지는데, 충격 방지 모델이랑 폐쇄형 모델, 개방형 모델, 아까 그 그림 카드에서 봤듯이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세분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프레임별로. 이것은 이 1992년에서 2003년 전체 데이터로 확인한 건데, 이 각각의 연도별 연대기를 살펴보자면, 이 92년부터 2003년까지의 매년 특허들이 떤 클러스터에서 이 출원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C 모델은 원래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엄청 줄어든 2000년대 이후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이 FG 파란색 모델은 그냥 꾸준히 있다가 없다가 또 있다가 없다가 다시 포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 DH 보라색 모델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2000년대는 빠졌네요. 이렇게 꾸준히 있다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년 연대기의 특허 디자인 맵을 통해서 구체적인 산업 개발 경향과 이 추세를 볼 수 있으며, 산업 부분의 미래 개발을 예측하는 회사의 기초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는 데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특허별 생존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어, 기존에 있던 특허들이 이제 아까 저희가
특허 만료 기간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살아남는 특허가 이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생존 특허 수 분의 이 n개를 하면은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대체로 낮으면은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생존 특허 전체 수분의 이 클러스터별 생존 개수를 확인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ABC 특허는 생존율이 대체로 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D와 이 FGH는 이 ABC에 비해 높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 프레임 산업의 발전이 핵심 부품의 가용성과 시장 수용 정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 수요의 변화는 각각의 디자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에 따라서 이 생존율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스텝 3 단계에서는 특허 능력과 특허 필요성에 의해서 이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는 건데, 이 특허 필요성과 특허 능력에 관해서 이 X축과 Y축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어, 이 특허 디자인 맵을 실행 가능하고 이 세부적인 디자인 전략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전략들을 변환할 필요가 있고, 이 특허 능력은 기업이 특허 설계 개발에 투자한 총 자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degree of need for patent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능력이랑 뭐 특허 필요성은 이 세 가지 단계, 하이, 미디움, 로우의 레벨로 9가지 지표로 이렇게 나눠줘서 정의를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이 9가지의 특허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아까 여기서 이 1번이 가장 양쪽이 높은 거고, 다음에 9번이 제일 이런 능력과 필요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특허 출원 능력과 요구, 특허 요구성 요요라고 오타가 나 있네요. 둘 다 높을 때 전반적인 점령을 선택해서 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번은 기업이 부족한 특허 능력과 경쟁력으로부터 포위돼서 수익성이 없는 상황일 때 경쟁력 강화에 특허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서 특허를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일 때 특허 포기 전략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9가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써 놓긴 했는데, 이것을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후에는 이 각각의 하나하나 다 나오진 않지만 분산과 이 편차와 그리고 확장 전략에 대한 사례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디자인 전략, 이 9가지 전략을 좀 이 논문에서는 바둑, 저희 나라의 스포츠인 바둑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이제 바둑은 효과 100의 돌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집을 따는 보드게임인데, 이것을 기업 대 기업의 이제 상황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이 위에서 정의한 9가지 디자인에 대한 어떨 때 뭐 흙이 이쪽 집에 놨을 때 뭐 그다음 하얀색은 이렇게 나가는 게 좋다, 아니면은 흙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이 각자 회사의 전략에 필요한 포지셔닝한 패턴을 예시로 이렇게 재밌게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얀색이 본인 기업이고
검정색 돌이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는 네, 이것을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샘플 31이라는 게 이 별인데 이 클러스터 A에서 샘플 31이 특허 경쟁을 이제 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65와 88이라는 상당 부분과 이게 경쟁자인데 이 31이라는 자이언트 기업이 엄청 가깝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자와 긴박한 관계를 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핵심 점으로 샘플 70을 정한 다음에 여기서 샘플 31과 가까운 3개의 점, 이 70과 68과 88을 이제 접선으로 이용해서 이 현을 이렇게 선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은 표본 30일의 이 별의 압력선이고 이 압력선의 오른쪽 하단 영토는 이 다수의 디자인 특허로 혼잡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특허 30일이 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이언트 기업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 전략을 선택하면은 이런 디베이션 전략을 채택해서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이 전략을 왜 선택했냐면 이 30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즉각적인 디자인 특허가 없고 이 엄청 경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자의 디자인 특허는 비교적 높고 자이언트 특허 능력과 특허 요구는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 디비에이션 스트레이트지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하고 이 경쟁 특허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유리한 영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네, 다른 쪽으로 아예 가는 거죠. 이게 경쟁이 심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이션 전략은 이 특허 요구 정도가 낮고 특허 정도가 중간일 때이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 8번에 자리하고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경쟁자의 특허가 기업에 특정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압력을 주거나 아니면은 어, 우리 기업에 특허가 당장 필요하지 않을 때 이 편차 전략을 써서 저희가 필요한 요새를 찾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전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레이 기업은 13번 그리고 87번, 88번 이 세 가지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트라이앵글 그래프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 레이의 특허 영역을 이 회색 부분에 색깔로 칠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레이가 소유한 기업이 그러니까 레이라는 기업이 되게 경쟁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지역은 레이가 소유한 특허 능력과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당 영역을 경쟁적인 특허와 함께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레이라는 기업의 특허가 힘이 세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해가지고 이 트라이앵글을 넘어서 조금 더 특허 영역을 도전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네,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 준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익스펜션 스트레이트지 전략 이렇게 확장을 하는 상대방 기업은 많이 없고 자기의 바닥돌이 이렇게 많을 때 확장을 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과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특허 디자인 맵의 이점으로는 전략 연계를 통해서 이 개발된 강력한 텍스트 마이닝 툴이고 이 R&D와 서지학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더 좋은 결정과 관계가 있는 정보를 수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패턴과 이 관계 지점에서 그래프 차트 요약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특허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강력과 기업은 이런 독점적인 특허권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런 도구를 디자인 특허 맵을 이용해서 디자인 전략을 공식화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점으로는 시스템적 절차는 기업이 효과적인 경쟁 전략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고, 기술 개발과 산업 추세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쟁자로부터 억압된 기업의 단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과 경쟁 기업에 소유된 특허권의 성장과 감소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특허 포지셔닝의 명확한 공식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으로는 연구의 핵심은 경쟁과 이용 가능한 특허맵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R&D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특허맵을 이 나라마다 특허권의 보호와 출원에 대한 규정이 다르지만 이 특허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허 디자인 맵을 만들었고, 이 영역적 한계를 깨고 국제 규정에 제한 없이 수행 가능하며, 이 지식 경제 시대의 전략 특정 및 경쟁 우위를 예측하는 이런 디자인 설계 맵, 이 설계를 할 때 어떤 전략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만들어보는, 그리고 연구한 논문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특허 디자인 맵에 대한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